얼마 전에 연예인이기도 한 에스모 작가가 제프 쿤스의 작품 플레이 돌을 표절해서 케이크를 만들고 또 이를 판매하려고 했다는 그런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네, 일련의 사건 끝에 이 에스모 작가는 제프 쿤스의 작품을 오마주했다고 얘기하고요. 이는 판매용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작가는 왜 하필이면 제프 쿤스의 작품을 따라하고 또 오마주했다고 얘기했을까요? 제프 쿤스는 명실공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살아있는 예술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긴 막대풍선으로 만든 개를 스틸로 제작한 벌룬독과 구겐하임 미술관을 개집으로 만들어버린 강아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프 쿤스는 키치 예술의 대가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키치 예술은요,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저속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술로는 도저히 될 수 없을 것 같더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가져와서 조합하거나 그런 것들 자체로 또 작품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러한 키치 예술가들은요, 예술을 높은 위치로 상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그것을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술계에 대한 비판을 날리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제프 쿤스는요, 이전에는 예술로 전혀 생각되지 않는 것들을 예술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기도 하고요. 또한 기존에 있었던 작품을 가져오는 그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동들을 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프 쿤스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를 차용이라고 이야기하죠. 제프 쿤스는 어릴 때부터 차용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는 8살의 어린 나이에 거장의 그림들을 그대로 모사하고 거기에다가 제프리 쿤스라고 서명을 해서 아버지의 가게에서 이를 팔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대학 졸업 후에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에는 살바도르 달리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머리를 염색하고 또 콧수염을 기른 채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에 들어가서도요, 제프 쿤스는 다른 이미지들을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클 잭슨의 모습을 작품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들을 또한 작품화하기도 했었죠. 물론 제프 쿤스만의 독특한 그런 작품들을 만드는 것도 있었지만 제프 쿤스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가져와서 차용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프 쿤스의 차용이라는 것에 대한 철학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사건은 1989년 제프 쿤스가 표절 혐의로 고소당한 그러한 사건인데요. 제프 쿤스가 미국의 사진작가인 아트 로저스가 찍은 사진을 그대로 조형화하고 또 이것을 비싼 가격에 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아무 허락 없이 자신이 연출한 사진을 제프 쿤스가 표절했다고 아트 로저스가 고소를 진행했고요. 제프 쿤스는 이에 대해서 사진이 독창적이지 않고 누구든지 연출이 가능한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작품을 표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트 로저스의 손을 들어줬고요. 제프 쿤스는 이에 패소하면서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자 몇 년 뒤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제프 쿤스가 갑자기 미국에 있는 한 소형 잡화점에서 팔고 있는 풍성개 모양의 북엔드가 자신의 작품인 벌룬독을 따라했다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잡화점이 이를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고소장을 날리게 됩니다. 네, 그러자 잡화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풍성개라는 이미지는 이전부터 있어왔던 거고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이지 제프 쿤스의 독특한 그런 디자인이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 일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슈화 되면서요, 1960년대에 풍성개를 만드는 법이라는 그런 책을 쓴 저자까지 나서서 이 잡화점을 옹호하게 되고요. 또 공익을 위해서 변호할 사람을 이제 모집하게 되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 잡화점을 위해서 변호하겠다며 나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제프 쿤스가 갑자기 고소를 취소하는데요. 뭔가 조금 꺼림칙하죠? 제프 쿤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화가 중에 한 명이 정말 미국에 있는 그 소형 잡화점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정말 북엔드가 문제였다고 한다면 북엔드를 만드는 공장을 상대로 아마 소송을 제기했을 것 같은데 그냥 소형 잡화점에 했다는 것도 웃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사건이 갑자기 언론에 흘려지는 그러한 일들도 조금 의심해 볼 만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제프 쿤스는 완전 내로남불이네.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프 쿤스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제프 쿤스는 아트 로저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신이 만든 작품 아트 로저스의 그 사진은 독창적이지 않고 누구든지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했었죠. 그러자 제프 쿤스가 이미 팔고 있는 어떠한 풍성개 모양의 북엔드를 보고 이것은 나의 작품인 벌룬독을 따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잡화점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풍성개라는 것은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것이고 그것은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프 쿤스가 첫 번째 사건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야기했던 얘기와 똑같은 것이죠. 제프 쿤스는 누구든지 만들고 연출할 수 있는 것을 제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술화하는 것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라고 되묻고 있는 듯 하죠. 네, 이렇게 차용 또한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인지 제프 쿤스는 누구든지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즐거움을 주고 보는 것에 있어서 쾌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그것은 예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차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로 인해서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창의적인 예술 또한 그것 또한 어떠한 모방의 결과일 것이고 그것을 모방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이 제프 쿤스의 철학입니다. S 작가가 따라했던 플레이도라는 작품도요, 사실은 알고 보면 아이들이 쌓아서 만들어온 찰흙 모양을 제프 쿤스가 따라해서 그것을 크게 조형화한 것이죠. 이렇게 차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작가의 작품을 차용했다라는 것, 이것을 얘기한다면은 그 차용이나 아니면 표절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S 작가는 나는 제프 쿤스의 작품을 오마주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작가가 나중에 말을 바꾼 것처럼 정말 순수하게 오마주해서 예술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라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판매 목적으로 처음에 만들었다가 말을 바꾼 것이 문제는 되는 것은 아닐까요?